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 여기서 굉장히 상처받아요. 우울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들이 바람이 날 수 있다며. 많이 그러면 나죠. 뭘 보고 시그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냥 말해요. 이게 바람이 아니면 제가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이 언론에 노출된 거나 이런 거 보면 네. 30대, 네. 그보다 50대가 더 위험하다. 50대 위험하죠. 늦바람이 무섭다. 아니, 그 늦바람이 무섭다. 네. 예. 뭐 이렇게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철에 빈대가 안 남아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죠. 네. 그런 얘기인가 이게? 네. 50대? 50대가 위험한 거는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중년의 위기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이제 전환하는 시기에 이 중년이라는 나이가 청년이 끝나면서 노년으로 가는 시기잖아요. 아, 가을이구나, 그때, 이때가. 네, 정체성이 흔들리거든요. 음. 제2의 사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대로 사는 게 맞나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다시 한번 찾고 싶고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더 많이 흔들리는데 이때 아이들이 컸잖아요. 다 성인이 됐죠, 거진.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는데 내 삶은 그럼 뭐였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성을 만나게 되면 다시 새롭게 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도 들고 인정받는 느낌이 강해지거든요. 남자로서 서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푹 빠지고 거기서 못 태어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저는 이제 남자로서 50대 내 주변의 남자들, 제가 꼭 의사만 아는 건 아니니까, 네. 요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대기업에서 고위직 임원을 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네. 그 친구들의 그 묘한 분위기를 보고 느낄 때 느끼는 거 그냥, 아, 시간과 돈이 생기면 남자들 역시 헛짓거리 하는구나. 그럼요. 그때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 때는 저희 윗세대는 이런 얘기했어요. 집 사면 바람 핀다는 얘기 있어요. 아, 우리 때는 얘기 뭐냐면, 남자가 돈 벌면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마누라 바꾼다 그랬어요. 순서가 그랬어요. 집 사면 바람 핀다 그래서 왜냐면 집을 사갖고 이제 대출을 다 갚게 되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돈이 그쵸? 생기는 거예요. 아, 일단 가처분 재산이 좀 늘지. 그쵸. 뭐 원리금 원금 갖고 이자 까고 해서 20년 정도 하면 아파트가 딱 내게 되죠. 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빨리 땅 사라 그랬어요. 또 갚을 게 생기게끔 만들라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래서 안 떨어지는구나. 정부에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아, 정말. 그러면 남자는 요때가 이제 명예퇴직 같은 거에서 목돈도 네, 좀 할 챙기고 그다음에 다시 자기 뭐 자영업을 준비하거나 네, 뭐 제2의 투자업을 인생을 하거나 생각하죠. 시간도 좀 생기고 네. 여자들은 그때 애들이 다 이제 집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엠티 네스트 증후군이라 그러나 빈집 네, 증후군도 네, 생기고 생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 출발할 수는 없잖아. 그럼요. 서로 부부가 관계를 재정립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꼭 바람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상담도 좀 받고 아니면은 이게 상담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두 분이서 서로 새로운 곳을 가볼 필요가 있어요. 환경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좋은 레스토랑도 가보고 여행도 다니고 둘이서 새로운 어떤 시간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요. 노력을 했는데 상대가 거부하면 야, 거부하면요? 왜 그러냐? 갑자기 사람이 살던 대로 살아. 이게 만만하고 그러니까 재미없지만 네. 그게 뭐라 해야 되나? 부부라기보다는 아군? 그러면 부부가 자꾸 멀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담 사례가 있냐면 남편분이 오셨어요. 네. 지금 저희 5년째 부인하고 아내분하고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아내도 바쁘긴 한데 집에 들어가면 나 왔어. 응. 저녁 먹었어. 응. 이게 끝이래요. 응 네. 2번이고 부부관계도 없고 대화를 안 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 자기는 부부 상담을 받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오셨는데 아내분은 그거예요. 나는 남편한테 사랑받는 느낌이 없다. 남편은 나는 노력했다.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대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네. 이게 이 부부의 어떤 문제였냐면 남편분은 아내를 위한다는 행동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전부였던 거예요. 월급을 한 1,500 받는데 그걸 다 주세요, 아내분을. 그리고 자기는 한 달에 20만 원을 가져가요. 근데 아내가 그 돈을 또 잘 모아요. 그러니까 협력은 잘 되는데
아내는 돈을 줄 뿐 나한테 정서적으로 해주는 게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아내분이 좀 반성을 하셔야 돼. 돈 다 주면 마음 다 준 거예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또 부인도 할 말은 있지. 내가 뭐 사치했니? 헛돈 아내가 썼니? 뭐 이렇게 수도 정말 있잖아. 알뜰하게 살고 아내도 집에서 재택근무지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직업이 있어요. 잘 맞는 사람이 잘 살았네 그러면. 네, 잘 사셨고 근데 아내분이 이 남편이 해주지만 남편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내한테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해요. 네가 잘못하고 있어. 나한테 더 잘해줘. 너는 왜 이렇게 잘못해. 너는 나한테 아프게 했어. 너는 지난 남자가? 네. 여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잘하려고 하다가도 남편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얘기하니까 내 가치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자도 이상한 사람이야. 돈 갖다 줬으면. 원장님, 이 부부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한쪽만 문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반대로 여자가 그러면 다 갖다 줬는데도 뭐 이렇게 또 불만이 많으면. 그거는 아내분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도 아프셔서 지금 개인 치료 받으시거든요. 저한테. 아, 정신적으로? 네, 지금 오신 지 한 2달밖에 안 되셔서 음. 정신적으로 힘드신 부분이 있어서 부정성에 꽂혀 계시는 거예요. 부정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기능적 정서라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기능적으로 사고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컵을 보면 물을 마실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컵으로 날 때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기능적으로 사고하기 어려운 거예요.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네. 상태신 거예요. 네. 그래서 기능적으로 사고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역할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버는 역할 이상 그 나머지에 대한 역할을 기능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아내분이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내분들 그럴 경우는 우울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남자들이 네. 인정 욕구 그게 제일 큰 거죠. 이렇게 밖에 제일 나갔을 크죠, 때 인정 칭찬해 주는 욕구가. 거. 그렇죠. 여자들은 여자들은 요즘 여자들도 뭐 공감 욕구, 나에 대한 정서를 공감해주는 마음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나한테 관심 있어 하는 거,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거에 굉장히 끌려하죠.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 여기서 굉장히 상처받아요. 내가 혼자라는 생각에서 고통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혼자 잘 살 수 있지 않나? 이게 관심이란 게 뭐예요? 남자도 그러면 내가 시간이 나는데 너 집에 가서 뭐 특별한 일 하는데 관심 있는 거 있는 거지만 낮에 나와서 일할 때 바쁠 때 관심이 갈까요? 그걸 아내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멀티가 안 되거든요. 일할 땐 일만. 이제 아내랑 있을 때는 아내를 봐주기도 하는데 일할 그러니까 때 일이 없으면 그걸 보지. 네. 내가 집에 갔는데 뭐 집에 앉아갖고 딴 여자 만나서 핸드폰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오면은 TV 보잖아요, 남편. 같이 보거나 뭐 아니 아내는 설거지 할 때 남편은 밖에 TV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설거지 옆에 가서 이렇게 아양 들고 있어야 돼. 아, 설거지는 힘들어. 설거지 할 때 한 번 가서 등이라도 한 번 이렇게 두들겨 주기를 바라고 오늘 뭐 했어? 그거를- 라고 물어봐 주길 바래요. 오늘 뭐 하긴 집에서 살림 살고 뭐 할까 했겠지. 그래도 그 얘기가 하고 싶어요. 하면 되지. 묻기 전에 하면 안 돼. 물어봐 주길 원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해요. 여자들은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얘기하면 듣잖아요. 남자들이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이러지는 않거든. 그거는 원장님이고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내가 제자면서 똑같은 얘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니 사는 게 똑같지 그럼 뭐 별일 없이 그냥 듣기 싫어하기도 하고 애들 얘기 아니면 관심 없어하기도 하고 옆집 아줌마랑 내가 다퉜어요. 그러면 연하는 그 얘기에서 내 편을 듣고 싶었는데 아유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나오기도 해. 내 편이 그거 아니야. 난 40살에 배웠어.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아내분들은요 결론을 내려주는 걸 싫어해요. 과정을 얘기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결론을 내가 내리기를 원하지 남자들은 근데 결론을 내려주기를 원하고 무슨 얘기할 때는 답을로 듣기를 원하지. 그러면 아니요. 내가 말하는 과정 말하기 싫어. 내가 질문도 짧게 하고 답이 더 짧으면 더 좋아.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남자들요. 제가 상담을 해도 남자분들은 오시면 조언을 해달라 그러고 네. 그러면 제가 뭔가 결론을 내려드려야 좋아하고 아내분들은 제가 조언을 내려드리면 싫어해요. 그래서 아내분들은 여자분들은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얘기를 물어봐 줄 때 훨씬 좋아하세요. 그러면 네. 이거를 갖고 이제 남자들도 물론 바뀌기는 해야 되겠네. 근데 여자도 좀 바뀌면 되잖아.
남자의 속성이 그러하니 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는 저래서 저렇게 짧게 얘기하고 결론을 내리는구나. 내 편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왜 여성은 안 하죠? 그것도 중요한데요. 네. 아내분들은 그랬을 때 여기서 쌓이는 갈급한 그거를 마음이 생겨요. 남자들은 반대로 그 네. 얘기를 듣고 있으면 쌓이는 쌓이죠.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남녀 간의 문제가 이제 남자나 네. 여자는 나이 들면 호르몬 네. 없어지면 다 중성화가 되는데 네. 여성들도 남자를 이해해주는 저 그럼요. 동물은 그럼요. 저 남자라는 동물은 시작과 끝이 명료한 걸 좋아하고 과정은 빨리빨리 거쳐 지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본능에 녹아있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의 삶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우 당연하죠. 그건 너무나 서로 함께 맞춰가야 되는 부분인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꼭대기에 있지 않으면 불안하대요. 내가 최고라는 사실이 무너지면 불안 심리가 가중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남편을 항상 높여줄 수 있어야 되고 남자분들은 아내를 항상 관심 있어 해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네. 남자가 내가 외롭게 했어. 여자들이 바람이 날 수 있다며. 그럼요. 많이 그러면 나죠. 뭘 보고 시그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빠진 여자분들은- 남자들이라도. 여자분들은 일단 속옷이 많이 바뀌어요. 본 적이 없는데. 속옷을 많이 사요. 그러니까 어떤 아. 사례가 있었냐면 남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바람이 난 것 같은 난 척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사이가 조금 안 좋아서 아마 저 약 올리려 그러는 것 같은데 긴가민가해서 그냥 찾아뵀어요 이러는 네. 거예요. 그냥 장난처럼.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모르는 사이트에서 속옷을 많이 샀더래요. 그러니까 집에 보니까 그게 그 남자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있죠.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래서 아니 사이트를 우연히 열었는데 노트북을 열게 됐는데 거기 아내가 잘못해서 네이버에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더래요. 근데 거기서는 가족 쇼핑은 하지 않는 사이트인데 아내가 자기 속옷만 많이 샀더래요. 근데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남편이 놀래잖아.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아니면 제가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10,000%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바람을 어떻게 폈냐면요. 아내분이 1년에 200명하고 바람을 핀 거예요. 그것도 40대 아내분인데 20대 남자애들하고만 앱을 통해서 일주일에 3명을 만납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그래가지고 남편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람이라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다 포맷을 항상 아내분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걸 다 그 포렌식을 해갖고 다 복구를 하셨어요. 이분이 전자전기 전공이시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전공을 했더니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이 아내분이 일주일에 3명을 만났는데 지하주차장,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가 없는 곳에서 관계를 맺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메인 애인은 따로 있습니다. 옛날 첫사랑과 사귀면서 메인으로 만나는 애인은 따로 있어요. 그분은 또 치료받아야 할 상대지. 이건 미안해요. 질병이잖아. 이 정도. 질병이죠. 질병인데 이분이 이렇게 한 1, 2년 정도 살았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결국은 이혼을 했죠. 이혼을 안 할 수 없는 케이스니까. 네. 그다음 또 자, 속옷 많이 사고 바뀌는 많이 거. 사고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건 당연한데 친구하고의 통화가 늘어납니다. 여자들은 바람을 필 때 절대 혼자 알고 피지 않아요. 남자들은 혼자만 알고 바람을 피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항상 누군가와 공유해요.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친한 친구와 통화가 자꾸 길어져요. 내가 오늘 이 남자애를 데리고 놀았는데 오늘은 얘 데리고 놀았어를 다른 여자한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애인이 생겨서 행복하잖아요. 그 네. 얘기를 자꾸 딴 데 하고 싶어 해서 긴밀한 친구들과의 통화가 늘어나요. 그럼 그 친구들 그 비밀을 보장을 해요? 친한 절친이니까 보장. 아무리 절친해도 그게 보장이 돼? 비밀이 보장이 안 되더라도 얘기를 하고 싶고 비밀이 보장된다는 믿음으로 대화를 하는 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화장하는 이렇게 뭐 향수를 쓰는 빈도수가 더 많아진다든가 그리고 뭐 외출 늦은 귀가가 많아지죠. 네. 네. 자,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시면서 어디까지가 불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 기준을 한번 남겨주시면 그 기준 갖고 또 한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볼 거고요. 댓글 예쁘게 남겨주신 분들에게 5분 뽑아서 비타집을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